레버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음,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어제 경기는 그 이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요. 예.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레버쿠젠도 어제 경기는 오버가 났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오버가 나야 우리 데이터와 맞는 경기인데 오버가 안 났잖아요. 맞잖아요. 어, 맞죠? 그래서 일단은 언오버는 좀 안 가고 싶습니다. 최대한 좀 그리고 어디 갔노? 예를 들어서 데이터적으로 접근한다면 데이터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어제 첼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오버가 났어야 되는 경기입니다. 음. 이게 풀럼 데이터거든요. 풀럼 데이터고 첼시 같은 경우에 아무튼 이게 데이터적으로 뭔가 언오버는 깨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 참고하시게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에버튼 글자를 좀 줄일게요. 이 정도 해도 보입니까 혹시? 보이나요? 오케이. 자, 일단 에버튼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그 벌리에서 10시즌 넘게 감독을 했었던 션다이치 감독. 이제 형님들이 벌리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 버스 두 줄 수비 요거를 했었던 그 감독이에요. 자, 그래서 뭐 새 감독 부임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에버튼이 오늘 이제 홈이기도 하고요. 새 감독 부임하고 홈 경기는 최근에 축구 판때기에서 대부분의 팀들이 뭐 승점을 가져가는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제 션다이치 감독하고 그 다음에 아르테타 감독하고 이 둘의 기본적인 맞대결에서의 그 전적 어 이제 벌리가 강등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근데 솔직히 뭐 아스날이 그렇게까지 잘할 때는 아니었으니까 그죠? 아르테타가 뭐 항상 뭐 8위권, 7위권 딱 요때 있었을 때니까 뭐 요 데이터로 따졌을 때도 아스날이 뭐 그렇게까지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뭐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자 상황입니다. 상황. 감독이 바뀌었고 홈 경기고 그다음에 아르테타 감독이 션다이치를 그렇게까지 쉽게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 요런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무승부의 가능성은 뭐 있어 보여요. 예. 있어는 보입니다. 자, 근데 음 지금의 아스날은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죠. 그죠? 어, 확실히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축구판에서 감독이 경질되거나 바뀐다고 해서 모든 팀들이 다 잘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팀들이 다 잘하거나 다 승점을 먹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 경기를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보세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지금 맨시티랑 승점 5점 차이거든요. 물론 이제 한 경기 덜 치렀어. 어느 정도 승점에 여유가 있는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유럽 대항전
딱 시작되는 시기 있죠. 다다음 주. 그때부터는 정말 이 지금 요 강팀들의 판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스날이 요 경기까지는 좀 잡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감독도 바뀌었고 뭐 다양하게 이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스날이 요 경기만큼은 잡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아스날 승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언오버는 뭐 저도 오버 쪽을 당연히 보긴 하는데요. 오늘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승패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언오버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아스날 딱 승 정도만 볼게요. 자, 빌라하고요. 자, 빌라 일단은 뭐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당장에 뭐 선발로 꺼내는 명단에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잉스 일단은 웨스트햄으로 보냈고요, 그죠? 그리고 뭐 휴식기 잘 쉬었고, 그 다음에 뭐 컵 대회나 이런 다른 일정들이 없어요. 리그만 집중하면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뭐 결장 명단에 디뉴 의심 상태고 맥긴도 의심 상태더라고요. 근데 뭐 당장에 오늘 선발을 꺼내고 전력을 꺼내야 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자, 그리고 레스터 일단은 뭐 저기 뭐냐 스토크 시티에서 한 명 또 영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지금 레스터 수비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뭐 그 영입이 어느 정도의 커버가 될지는 좀 지켜봅시다. 자, 근데 지금 레스터 월드컵 끝나고 재개하고요. 1무 4패입니다. 좀 징글징글하죠. 언제 이기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레스터는 아직까지 이 컵 경기 일정이 남아 있어요. 2월 달에, 2월 말에. 그래서 리그 상황도 안 좋은데 지금 컵 경기 일정도 나중에 또 있고. 그래서 언제 진짜 이 레스터라는 팀이 회생이 될런지 좀 지켜는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메디슨도 돌아왔고 뭐 중원이랑 전방 쪽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서도 근데 지금 이 백포 라인 수비 쪽에 워낙 좀 폼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점도 늘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리고 오늘 바디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물음표가 떠 있더라고. 근데 솔직히 바디는 올 시즌에는 없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바디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경기에 대한 무게 중심은 아무래도 홈이기도 하고 빌라 쪽이 그래도 우세해 보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도 에메리 감독 바뀌고 나서 그래 확실히 좀 나아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빌라가 이 에메리로 바뀌고 나서 뭐 사셈, 그다음 뭐 리즈, 토트넘 뭐 어느 정도 이 중위권 치는 팀들을 또 다 잡아냈잖아요. 그래서 빌라가 뭐 경기에 대한 그런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또 반대는 뭐냐면요. 반대는 레스터가 생각보다 빌라한테 골을 좀 잘 박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좀 반반입니다. 반반.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솔직히 가져가는 거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진짜 갈 것 같으면은 무 찍으세요. 무. 예, 저는 무승부가 가장 나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빌라 승을 잡아가기에도 레스터 같은 경우에 또 언제 살아날지 모르죠. 메디슨도 복귀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나아 보인다. 딱히 뭐 승패 원오버 다 갈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버요. 오버 같은 경우에도 오버가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데 잠시만요. 오버가 동배 아니야 이거? 네, 동배입니다. 동배라서 그렇게까지 막 가져가고 싶은 느낌이 안 드네요. 네. 그냥 저는 무승부가 가장 나아 보여요. 자, 브렌트포드하고 사우스햄튼. 자, 최근 8경기 무패 행진. 존나 잘합니다. 그죠? 재개하고 지금 3승 2무 0패. 그래서 뭐 전력에서도 브렌트포드 크게 문제 없고요. 이번에 뭐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큰 변동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셈.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중원이랑 공격적으로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좀 지켜는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술레마나 같은 경우에 뭐 스타드렌에 있었던 그 친구는 뭐 그래도 뭐 나름 또 검증이 된 친구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누구더라? 공격수에 뭐 오누아춘가? 그 친구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크 있었을 때 말고 미트윌란이 있었을 때 제가 대항전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 영입을 했는데 좀 지켜는 봅시다. 사생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돈을 좀 썼습니다. 한 4천만 유로 정도 썼어요. 그래서 보강을 했지만 어느 정도 기량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어제 첼시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그 돈 존나게 썼는데도 돈 존나 쓰면 뭐합니까? 예? 씨. 맞잖아요. 그래서 자 아무튼 요런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뭐 지금 리그 꼴찌고 그죠? 꼴찌 그리고 뭐 이게 또 남은 후반기 18경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앞으로의 이 사우스햄튼의 일정이 더 지랄 맞아요. 더. 그리고 막상 지금 사우스햄튼이 여기서 지금 치고 올라가려면 뭐 다음 경기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 사우스햄튼 위로 있는 애들이 뭐 에버튼, 본머스, 울버햄튼, 웨스트햄, 그다음 또 누구 있노? 레스터, 리즈 이런 애들이라서 진짜 이번 EPL 강등은 진짜 사셈이 강등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진짜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거 사셈이 분명히 살아날 타이밍을 잡을 텐데 지금 뭐 감독 바뀌고 나서도 뭐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언제 살아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언제 살아날지는. 전력에서는 빨리 살아나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 언제 살아날지 모르겠다. 자, 근데요. 오늘 경기는 오늘 경기 브렌트포드가 정배받았습니다. 올 시즌에 브렌트포드 정배받았을 때 성적 아십니까? 올 시즌에 브렌트포드가 정배받았을 때 성적. 브렌트포드는 역배받았을 때 잘했어요. 근데 올 시즌 브렌트가 정배받았을 때요. 어땠냐면 총 6경기거든요. 근데 2승 4무 0패입니다. 무승부가 많아요. 예. 그래서 솔직히 전력에서도 사셈이 몸값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사셈이 진짜 잡아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브렌트포드가 정배받고 이렇게까지 제대로 잡아내지를 못한다면은 이 경기는 저는 그렇게까지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첫 번째는 안 가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안 가는 쪽. 아시겠죠? 그래서 뭐 굳이 내가 이 경기를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언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경기도 갈 만한 경기는 아니라 봐요.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브렌트포드가 정배를 받았을 때 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어, 불과 승률이 50%가 채 안 돼요. 정배 받았을 때. 그러면은 딱히 자, 아마 지금 보내고 있을 거예요. 예, 매니저가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 올 시즌에 되게 좀 강팀들한테 잘 비볐죠. 한번 언제였지? 그때 맨시티한테 이긴 적 있지 않나? 강팀들한테 잘 비비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무자비로요. 무자비 충분히 뭐 건드려 볼만 할 것 같아요. 네. 자, 브라이튼. 요번에 겨울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잔잔바리들 영입하긴 했는데 영입하고 뭐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의미 둘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백업이나 아니면 백업으로 쓸 자원들이라서. 자, 일단은 확실히 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이제 눈에 띄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줬어요. 무슨 인식을 심어줬습니까?
제르비 감독이 어떠한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냥 뚜렷하게 인식을 하나 심어줬어. 뭡니까? 그냥 제르비 감독은 그냥 오버만 찍으면 돼요. 그냥 오버만. 주구장창 오버만 계속 나고 있어요 지금. 이기든가 지든가 비기든가 다 오버야 그냥. 내가 말했잖아요. 제르비 감독은 공격도 수비도 다 필요 없이 그냥 골이 존나 많이 난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브라이튼은 지금 오버 개장줄이라서 그냥 단순히 오버의 장줄이 아니라 그 감독의 성향이 그래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수비도 그렇게까지 탄탄하지가 않고 그래서 뭐 오버 장줄이라서 오버를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요 경기 당연히 오버 쪽은 봐야 된다. 요렇게 좀 보고 자 지금 본머스 같은 경우에 본머스 지금 19위죠. 요번에 이제 겨울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뭐 선수 영입을 좀 했거든요. 한 6천만 유로, 7천만 유로 정도 썼던데 당장에 오늘 경기에서 솔랑케도 결장이고요. 그죠? 그리고 빌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음표가 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대로 된 경기력은 본머스가 나올 수 없겠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오늘 이 경기 마이너스 2.5 엔디입니다. 브라이튼한테 마이너스 2.5 엔디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브라이튼이 상당히 공격에서 잘 풀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본머스 같은 경우에 올 시즌에 본머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특히나 강팀들 공격에서 몰아붙이는 팀들한테는 유독 약했어요. 기억하시죠? 막 굉장히 실점이 많았잖아요. 그때 뭐 몇 골 있었나? 9골도 먹히고 이러지 않았나? 본머스가 올 시즌에 뭐 공격에서의 활로를 잘 찾는 팀들 뭐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이런 애들한테 뭐 아예 그냥 찍도 못하고 다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기 아무래도 브라이튼이 지금 현재상으로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뭐 특히나 이제 본머스가 득점 자체가 너무 안 돼요. 최근에 보시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워낙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본머스는 보세요. 득점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보이시죠? 와이라노. 와이라노. 보이시죠? 그래서 요 색칠된 게 이제 본머스 경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브라이튼 승이랑 마헨이랑 오버까지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궁금한 게 축구는 선수빨인가요? 감독빨인가요? 선수가 아무리 좋아도 감독이 병신이면 못하는 팀이 있고요. 선수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도 감독이 좋으면 우승까지도 합니다. 예. 뭐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릴이죠. 릴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까지 전력에서 막 우위를 띄는 게 아니었는데도 갈티에 감독이 우승을 한번 시켰었죠. 그거는 좀 케바케지 않을까요? 예. 케바케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맨유 급해. 자, 1월 18일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경기입니다. 그죠? 다들 뭐 기억하시죠?
예, 제가 이거 1월 18일부터 이거 무조건 맨유 갈 거다 얘기했습니다. 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무조건 맨유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맨유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최근에 맨유가 좀 잘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근데 최근에 성적을 보면은 이게 지금 재개하고 나서의 성적이에요. 재개하고 나서. 자, 지금 홈에서 재개하고 나서 노팅엄 3대 0으로 부쉈습니다. 본머스 3대 0으로 부쉈고요. 요게 맨시티랑의 경기입니다. 자, 뭡니까?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뭐예요? 핸디가 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맨시티한테는 역배를 받았겠죠. 핸디 들어왔죠. 마헨 들어왔죠. 마헨 들어왔죠. 핸디까지 다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 일단은 핸디캡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맨유 승에다가 마헨까지 한번 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울버햄튼. 자, 일단 감독 바뀌고 나서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로페데기로 바뀌고 나서 확실히 나아진 건 맞아요. 인정할게요. 근데 문제는 강팀들한테는 다 졌어요. 아스날, 맨유, 맨시티. 야! 씨 지금 리버풀이 강팀이냐? 어? 지금 리그 12 개 어? 지금 뭐 완전 뭐 좀 밑바닥 지금 빌빌빌빌 기고 있는데 이 강팀이야? 맞아요. 인정할게요. 예. 인정할게요. 인정할게. 자, 오늘 뭐 일단은 그 전력에서도 반다이크라든지 그다음 뭐 계속 못 나오는 뭐 조타라든지 비르미노 디아스 그죠? 계속 결장이기도 하고 뭐 올 시즌에 돈을 더 쓰고도 지금 개나락을 맛보는 리버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일단은 뭐 얘네 둘이 앞전에 컵 대회에서도 붙기도 했었고 그죠? 근데 뭐 결국에는 리버풀이 잡긴 잡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는 리버풀이 뭐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곧 있으면 챔스니까. 언제까지고 이렇게 리버풀이 막 내려앉아가지고 지금 빌빌빌빌 길 것 같진 않아요. 챔스에서 또 레알이랑 붙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살아날 타이밍이 딱 저는 2월 달이라고 보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오늘 경기를 리버풀을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데 1월 달에 벌써 울버햄튼이랑 두 번이나 붙었어. 컵 대회에서 그죠? 한 번은 2대2, 한 번은 1대0으로 이겼단 말이지.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되는 경기는 맞지만 오늘 당장에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를 매우 유심히 볼 거예요. 그래서 리버풀이 정말 살아나는지 아니면은 돈을 그렇게 쓰고도 뭐 각포라든지 누네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아직까지도 코를 판다면은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제껴두는 게 맞지 않겠나 싶네요. 아시겠죠? 대신에 오늘 뭐 귀신같이 리버풀이 이길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근데 딱히 잡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 뉴캐슬 와 리그 3위 15경기 무패 행진. 올 시즌 20경기 10승 9무 1패. 진짜 좀 지리긴 하네요, 그죠? 자, 근데
최근에는 좀 주춤하다. 그죠? 최근엔 조금 주춤합니다. 대신에 뭐 무시는 할 수는 없죠. 뭐 오늘 전력에서도 기마랑이스가 일단 뭐 빠지긴 하는데 뭐 나머지 조엘링턴 그죠? 생막시망하고 그다음 뭐 윌슨, 알미론 뭐 다들 건재하니까 트리피어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전력에서 김아랑이가 빠지는 거 말고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자, 웨스트햄 볼게요. 요번에 그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잉스 영입했더라고요. 지금 웨스트햄의 가장 문제점이 뭐야? 웨스트햄의 가장 문제점은 이 또 뭐 솔직히 올 시즌에 돈을 썼으면 뭐 파케타라든지 그죠? 뭐 스카마카라든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결정력이 극암이죠. 예. 근데 요번에 잉스를 영입해 가지고 뭐 살아날란가는 몰라. 확실 근데 이건 필요하지. 웨스트햄은 지금 정말 필요한 게 이 센터 포워드예요. 예. 확실한 마무리 자원이 필요한데 뭐 그게 잉스한테 뭐 얼마나 잉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EPL에서 검증은 된 선수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출전을 할지 여부는 미지수인데 자 만약 오늘 잉스 없이 만약 잉스가 안 나온다 가정합시다. 오늘 스카마카도 못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누구 있습니까? 안토니오, 보웬. 일단은 이 둘 다 결정력 개씹암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리고 그나마 나은 게 지금 벤라마랑 파케타. 파케타도 솔직히 진짜 이 뭐 이름값 몸값 치고는 지금 웨스트햄에서 개죽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밑으로 애들도 뭐 워낙 폼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제 살아날지 정말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솔직히 뭐 벨라마가 굉장히 좀 역동적이기도 하고 그다음 파케타도 뭐 찔러주는 패스가 괜찮긴 하기 때문에 이 둘이가 그나마 볼만하긴 한데 문제는 뭐야? 이 둘 가지고 뉴캐슬을 뚫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벨라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풀타임을 뛰는 선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웨스트햄이 이 경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웨스트햄이 한창 잘했을 때 이 모에스 감독 체제에서 막 3위, 4위까지 올라갔을 때 진짜 미쳐 있었을 때 그때 폼이 한 하루 반짝 나온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솔직히 지금 웨스트햄 올 시즌 동안 계속 그런 경기 나오겠지 하면서 벌써 20경기 지났습니다.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웨스트햄이 오늘 경기 골은 넣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래 요 경기는 언더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언더 쪽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기가 나오겠지,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자, EPL은 끝났고요. 파리하고 툴루즈. 와, 이거 또 마이너스 2.5 엔디인데 지금 음바밥이 지금 부상당했죠. 지금 당장 챔스에서 지금 미넨이랑 지금 초 기대되는 경기에서 뭐 일단은 결장 가능성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저번에 보여드렸었지만 자 파리 생제르맹의 올 시즌 홈에서 자 파리가 홈에서 마이너스 2.5 엔디 받았을 때 성적입니다. 와우. 2.5 마헨을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경기가 다 언더였어요. 네. 자,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오늘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툴루즈 프렌 쪽으로 몰렸거든요. 혹시 이런 날 파리가 진짜 초대승하는 날이 나오진 않겠지? 아니겠지? 아이 설마.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그건 원정이었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형님들 자 이게 홈입니다. 이게 홈인데 내가 원정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원정에서는 잘했어. 마행까지 해준 경기들이 많아. 그러니까 홈과 원정을 똑같이 생각하진 말아요. 예. 원정에서는 오히려 잘했다니까. 그래서 이게 홈과 원정에서의 데이터가 정말 상반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난 경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994 형님. 나도 이제 랭스전 때 그 말 했었지만 그래서 이게 언제 그러니까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막상 자 보세요. 막상 형님들은 이제 툴루즈가 오버를 잘 띄우는 팀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툴루즈가 오버를 잘 띄우는 팀이 아니라 그냥 언오버에서 정배가 잘 들어오는 팀이에요. 네? 보세요. 오버를 잘 띄우는 팀이 아니라 그냥 정배를 잘 띄우는 팀 중에 하나일 뿐이야. 오케이? 우리가 이 두 경기 다 오버가 했었죠. 이 한 경기 빼고 다 정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경기 또 언더가 정배거든요. 그냥 막 정배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엔젤님처럼 오늘 저 데이터 깨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을 두는 순간 계속 못 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런 거지. 어차피 네이마르, 음바페 뭐 다 빠지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막 언더만 가는 게 안 낫겠나? 어차피 정배로 가고 있는 거라면 아시겠죠? 어. 그래서 뭐 그냥 저는 정배 쪽이 나아 보인다. 오케이. 자 그리고 들어와. 이것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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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윈아, 오늘 뭐 가야 되노? 이 경기. 우리 이거 계속 기다렸다, 이가. 맞죠? 맞죠? 자, 지금 우리가 이거를 계속 기다렸단 말이야. 왜냐면 잠시만요. 지난번 리옹 홈일 때 리옹 1.44배 잘 들어온다고 하셨던 분 혹시 오늘 오셨나요? 예. 물론 이제 뭐 잘 들어오는 배당이 있을 수야 있겠죠. 예, 있을 수야 있겠지만 지금 리옹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게 리옹의 최근의 홈 성적입니다. 이게 지금 리옹의 홈 성적이에요. 정말 질이죠. 근데 이거를 원정으로 바꾸는 순간 그래도 원정에서는 이길 경기들은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 저기 뭐냐 지금 전력 상황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요. 지금 어떻냐면은 자 지금 투르와 수비 쪽에 뭐 팔모 브라운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살미에 그 다음에 발데 이런 애들이 폼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지난 경기 툴루즈한테 4골 허용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왼쪽 측면에 압두 콘테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선수인데 그 친구도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저기 뭐냐 백업 자원으로 나오는 친구 있거든요. 백업으로 나오는 애 있는데 얘가 리버풀 유스 출신이거든요. 근데 얘가 기본빵은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공격에만 가담을 많이 해요. 수비 쪽으로 가담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요. 경기에 대한 기복도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리옹이 원정에서 승률이 더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원정승을 노리는 게 맞지 않나. 전력에서도 리옹이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리옹 승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드레 1번 랜승 2번 릴풀. 좀 궁금하네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취급하는 리그에서 지금 홈에서 제일 긴 연승을 하고 있는 게 스타드렌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올 시즌에 지금 스타드렌의 홈 성적입니다. 요 전까지만 해도 랑스였어요. 하지만 랑스가 얼마 전에 연승이 깨졌죠. 그래서 지금은 스타드렌이 홈에서 가장 강한 팀입니다. 자, 근데 오늘 좀 아쉬워요.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요, 뭐 테리에 빠지는 거 뭐 그전에도 빠졌었고 칼리무엔도 뭐 빠졌었고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지금 스타드렌에서 지금 이 핵심인데 누구 빠지는 게 제일 아쉽습니까? 이게 확실하게 결장이가 아니면 결장 예상이가 결장 의심인가? 보자. 결장 의심 상태긴 하네요. 이고르 투도르가 왜 나옵니까 지금? 씨. 렌에서 핵심인데 누구냐면요. 형님들 트라오레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트라오레 하면 이거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아다마 트라오레만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이 스타드렌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입니다. 아마리 트라오레. 이 친구 정말 중요한 선수예요. 오른쪽 풀백이거든요. 얘가 스타드렌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어지간한 공격과 수비에서의 가담이 굉장히 많이 해주는 선수라 보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오늘 결장 예상이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자, 릴. 지금 뭐 조나단 같은 경우에도 결장 의심 상태고 그죠?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 없다를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기복이 너무 심해요.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봐봐요. 뭐 어떤 경기에서는 5골 넣고 이기고 또 어떤 경기에서는 홈에서 0대0 생무띠 아프고 이 경기당 기복이 너무 심해. 맞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폰세카 감독 강약 약강이 뚜렷합니다. 강팀들한테는 못 이겨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스타드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에서 잘하다 보니까 강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릴이요. 올 시즌에 릴은 원래 그래도 강팀에 속하기 때문에 릴이 역배를 받는 경기는 잘 없잖아요. 근데 릴이 확실히 이 강팀을 만나서 역배를 받는 경기는 다 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 시즌에 릴이 역배받은 경기는 다 졌습니다. 이 세 경기. 그래서 이 경기는 이 폰세카 감독, 릴의 폰세카 감독이 이 강약 약강이 너무 뚜렷한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스타드렌이 워낙 홈에서 긴 연승을 하고 있고, 그죠? 또 지난 경기에 홈에서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또 3대 0으로 잡아내기도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스타드렌이 이 경기를 잡아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하지만 딱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뭐겠습니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스타드렌의 제네시오 감독이 단 한 번도 리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대신에 홈에서 워낙 연승 중이다 보니까 오늘은 잡아낼 가능성은 난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장이 결정한다는 거. 그 두 개가 걸림돌이긴 하네요. 걸림돌이긴 한데 뭐 그래도 일단 저는 스타드렌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릴의 언오버 상황입니다. 지금 릴의 언오버 상황이에요. 지금 릴 주구장창 언더 개 뜨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 쪽에다가 스타드렌 승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아스날 오버가 역배됐다고요? 오늘 션다 했지마 지대로 들어 눕겠네. 어이? 오늘 션다 했지마 완전히 들어 누워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이래 눕겠네. 이래. 어이? 자, 자, 유튜브요. 한 9시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도르트문트. 일단은 뭐 전력에서 솔직히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안 느껴집니다. 도르트문트 그죠? 근데 대신에 뭐 그 선발을 꺼내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자, 프라이부르크. 일단 전력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제 이 경기가 좀 박빙이 되고 치고받고 하고 좀 체력적인 싸움으로 간다면 오히려 백업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프라이가 더 유리합니다. 백업까지 가동한다라고 가정한다면 프라이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게 상대 전적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어지간하면 프라이부르크를 잡아내는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프라이부르크 이 프렌 쪽을 보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뭐 질레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노 라이어슨이라든지 뭐 슐러터백 그 다음에 뭐 하파이 게이루 그렇게까지 수비가 좋은 편이 아니라 가지고 뭐 한 골 정도는 또 실점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돌모는 이번 경기,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 잡아내고 이게 다음 경기하고 다다음 경기 있죠.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챔스가 있어요. 첼시랑 붙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력을 다 하고 요 다음 경기가 브레멘이고 그리고 이 다다음 경기가 헤르타예요. 요때 한번 힘을 둘 중에 한 경기는 좀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도르트문트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연승 중이에요. 그리고 이 테리지치 감독이 분명히 연승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연승을 계속 밟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도르트문트가 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돌문승에다가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니온 승, 2번 마인츠 풀. 야, 진짜 우니온 베를린은 존나 잘한다, 그죠? 이 피셔 감독 체제의 우니온은 진짜 홈 개극강이다. 홈에서 8전 6승 2무 0패. 아, 지리긴 하네요, 그죠? 자, 근데요, 이거 우니온 홈 배당이 왜 이렇게 높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습니까? 우니온은 항상 높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요, 일단 마인츠 볼게요, 마인츠. 자, 지난 경기 마인츠가 보험 상대로 5대2로 잡아내면서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스벤손 감독이 요번에 겨울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아조르케를 또 보강을 했죠. 스트라스부르에 있었던 아조르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인츠는 이 아조르케를 데리고 오면서 공격 옵션이 하나가 추가된 거라고. 높이 싸움에서 오니시워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조르케라든지 충분히 이제 높이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인츠도 후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양팀 맞대결 이 감독 싸움에서요, 팽팽합니다. 우니온 베를린 감독이 2승 1무 1패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일단 후반기 때 마인츠가 조금 더 전반기보단 잘할 거라 보거든요. 근데 후반기 때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과연 오늘 우니온 베를린 원정에서는 어떨지.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홈 배당이 좀 높기도 하고요. 저는 이 경기에 무승부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무나 햄모 쪽인데 저는 그래도 무승부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켈른하고 라이프치. 야, 진짜 올 시즌 조심해야 되는 팀 어디입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는 팀 켈른이에요. 왜냐면 어디 갔노? 켈른이 보면요, 올 시즌에 자 미넨하고도 무승부로 뛰었었고, 그 다음에 뭐 돌문한테도 이겼었고요. 그 다음에 랍치한테 이미 전반기 때 한번 무승부로 또 뛰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지간한 강팀들한테 진짜 한 번씩은 다 비벼놨기 때문에 이거 진짜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이제 지난 경기 샬케 만나서 못 잡은 거, 진짜 아쉽긴 하죠. 제가 그때 켈른 한 경기 딱 틀렸었는데 그때 켈른 들어왔으면 진짜 또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그래서 정말 이 고춧가루를 좀 잘 뿌리는 팀이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라이프치. 지금 분위기가 미쳐 있어요. 너무 잘합니다. 최근 11경기 8승 3무 0패예요. 와, 이게 그 마르코 로제 감독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르코 로제 감독으로 바뀌고 지금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 무승부는 솔직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감독 바뀌고 나서 라이프치히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테데스코 감독 때 무승부를 뛰었던 거라서. 그래서 저는 뭐
이 경기를 굳이 잡아간다면은 승 쪽보다는 차라리 오버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라이프치히도 만약에 골이 있다면 쾰른이 지금 보면은 어지간한 강팀들한테 골을 다 넣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쾰른의 가장 장점은 높이 옵션이라고. 세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뚝배기라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이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라이프치히 뭐 저기 뭐냐 뭐 계속 빠지고는 있지만 은쿤쿠라든지 그다음 올모도 빠지죠. 그래서 뭔가 그런 공백이 생긴다고 한다면 쾰른도 한 골 정도의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또 한 가지는 라이프치히가 지금 언오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정배 쪽이 계속 들어옵니다. 예, 이게 라이프치히 언오버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지금 언오버에서 계속 정배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언더든 오버든 그냥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요거는 그냥 언오버 쪽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아시겠죠? 자, 프랑크. 일단은 재개하고 무승부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강팀들 만나서 무승부 띄운 거라서 나름 뭐 괜찮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헤르타지. 지금 헤르타 지금 연패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헤르타가 지금 최근에 이제 재개하고 3경기 동안 1득점 10실점이에요. 실점이 또 워낙 많기도 하고요. 분위기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형님들 그거 아세요? 헤르타 작년에 감독 4번 바뀐 거 혹시 아십니까? 이제 헤르타 같은 경우에 지금 강등권에서 뭐 매번 지금 허덕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도 이제 오늘 일정 치르고 그 다음 일정이 메넨글라트바흐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일정이 돌문이거든요. 아마 요 안에 뭐 헤르타 지금 감독 모가지 좀 간당간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프랑크의 이 글라스너 감독, 충분히 지금 올 시즌에는 리그에서 집중을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뭐 프랑크 충분히 건드려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 프랑크푸르트 가져갈게요. 자, 그리고 자, 요 경기 어디 보십니까? 1번 보험프렌, 2번 호펜승. 자,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자, 보험이 최근에 이제 좀 주춤했잖아요. 레버 만나고 그다음에 마인츠 만나가지고 대량 실점을 또 하면서 그죠? 자, 근데요. 얘네 보험이 홈에서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어떻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홈에서의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날짜를 잘 보십시오. 이게 홈 성적입니다. 자, 이게 홈 성적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감독이 요 딱 직전에 바뀌었어요. 감독이 9월 9일, 10일 요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감독 바뀌고 나서 홈에서는 모든 경기를 지금 승점을 다 먹고 있어. 자, 근데 그 상대가 프랑크푸르트, 우니온 베를린, 생각보다 메넨글라트바흐 잘하는 팀들을 상대로도 다 이기거나 비겼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독 바뀌고 나서 확실히 달라요. 자,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기고 비기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홈에서 감독, 자, 잘 들으세요. 감독 바뀌고 홈에서 핸디캡이 다 들어와요. 자, 감독 바뀌고 나서 홈에서 핸디캡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배 받았을 때 마헤네쁘고 역배 받았을 때 프레네쁘고 다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호펜하임이죠. 자, 호펜하임 최근의 경기들.
자, 이게 호펜하임의 최근의 핸디캡입니다. 정배를 받든 역배를 받든 핸디캡을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역배를 받아가지고 프렌 한 적 없습니다. 졌어요. 프렌 받고 졌습니다. 프렌 받고 졌어요. 프렌 받고 졌습니다. 근데 정배 받고 못 이겼어요. 최근에 호펜하임은 핸디캡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거를 어디가 알겠습니까? 어디가 알겠습니까? 한쪽은 핸디캡이 아예 안 들어오고 있고 한쪽은 홈에서 핸디캡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뭐가 알겠어요? 저는 이거 못 먹어도 본 프랭 가야 된다 봅니다. 왜냐? 요 경기 때 제가 메넨글라트바흐 프랭 갔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메넨글라트바흐가 그때 4대1로 이겼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요 경기에 못 먹어도 본 프랭 가야 된다 봅니다. 자, 맹그리 샬케. 자, 일단은 이 경기 맹그리가 지난 경기 때도 굉장히 좀 잘하기도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양 팀이 상대 전적상으로 좀 팽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래도 뭐 올 시즌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샬케가 원정이라는 부분, 뭐 프랑크푸르트한테도 3대 0으로 깨지기도 했었고 라이프치히한테 뭐 6골을 실점하기도 했었고 뭐 다양하게 봤을 때 이 경기는 뭐 NN을 안 갈 수가 없네요, 그죠? 음, 맹그리 승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레모네세 레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세리에는 좀 제낍시다. 오늘 그리고 크레모네세 홈이라고 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코파 이기고 와서 정배 받았는데 오늘 첫 승? 야, 이놈의 첫 승을 와 이제 할란가 모르겠네요. 저는 뭐 언더 쪽만 보겠습니다. 로마 엠폴리. 자, 요거 일단은 로마도 분위기가 뭐 리그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엠폴리도 재개하고 지금 2승 3무 0패입니다. 엠폴리도 분위기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근데 로마가 이제 2.5 핸디까지 받았잖아요. 자, 로마가 마이너스 2.5 핸디를 받았는데 올 시즌에 로마의 어디 갔노? 아, 힘들다. 이제 점점 체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점점 힘드네요. 올 시즌 로마가 마이너스 2.5 핸디 받았을 때요. 다 이겼거든요. 이기긴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기긴 다 이겼는데 이거 데이터 신뢰하지 말자. 왜냐면 어제 첼시도 마이너스 2.5 핸디였을 때 전승이었어. 근데 어제 보기 좋게 무승부 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세리에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제껴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뭐 분석 내용상으로는 로마 승에다가 뭐 언더 쪽이 제일 유력해 보이긴 해요. 왜냐면 또 이게 올림피코잖아요. 예. 또 홈에서는 로마가 그렇게 또 장난질을 안 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래서 로마 승에다 언더 쪽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일단 안 갑니다. 자, 사수 아탈란타. 자, 사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 밀란 경기 때 대승으로 이겼죠. 대승으로 이겼고 그다음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워낙 괜찮은 편이긴 한데 뭐 둘 다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뭐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경기는 뭐 무승부나 해무 쪽을 보는데 저는 그냥 아탈 해무 쪽 갈게요. 아탈 해무 쪽. 그래도 사수는 그냥 뭐 지난 한 경기 잘한 거고 아탈란타는 뭐 계속 꾸준히 잘하고 있다 보니까 해무 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일반승을 잡아가기에는 저도 조금 부담은 있네요. 그치. 그러니까 사수는 뽀록으로 한 경기 이겼다 생각을 하면은 조금 뭐 불안감은 있다. 힘듭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여기 이제 마무리합시다. 알크 이제 잠시만요. 폴렌담 알크승 그리고 에먼 비테세 풀 언더 위트 헤이렌베인 무나 해무 쪽 엑셀 발베이크 요거 엑셀 프렌에다가 오버 그리고 에스파뇰
오사수나 오늘 근데 라리가는 그냥 4경기 다 언더 보입니다. 오사 풀에다가 언더 엘체 비아레알. 형들아 비아레알 뭐 가야 되노? 비아레알 뭐 가야 됩니까? 비아레알은 그냥 언오버 정배만 가면 됩니다. 오늘 언더입니다. 그리고 꼬마하고 헤타페 이거 꼬마 승에다가 햄무에다가 언더 갈게요. 딱 1대0 승부입니다. 그 다음에 베티스 셀탑이고 요거 그냥 무나 햄무 쪽 언더 봅니다. 이렇게 갈게요. 아시겠죠? 와 진짜 힘드네. 어우 됐죠?